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방송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분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교사 출신이시고요. 시와 소설을 쓰시는 문인이시고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을 하시면서 국제중 저격수 서울포청천으로 이름을 날린, 그리고 현재는 교육 전문가로 교육을 바꾸는 세임이라는 교육 포럼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영태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교육계에 몸담았고 또 계속해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중한 교육마당, 소중한 교육 꼭지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민 라디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김영태 행복한 교육 세상은 매주 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이죠. 예. 교육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교육계의 훈훈한 소식 이런 것도 좀 전하는 사랑방 역할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관심, 뜨거운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마 그 방송 듣는 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셨다면 이제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점차 알아가게 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방송을 1시간 동안 꾸며야 되는데 4꼭지로 이제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크게 4꼭지로 채울 생각입니다. 예. 먼저 한 주간의 교육 뉴스 톱파보기. 말 그대로 한 주간의 주요 교육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늘의 밑줄 쫙 별표 3개. 이 시간에는 그 몇몇 교육 뉴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우리 그 네. 행복한 교육 세상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의 집중 인터뷰, 사랑반 손님으로 약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계에 화제가 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교육계의 중요 의제 또는 미담 사례, 교육비리 제보 등 그런 전문가나 관계자를 모시고 집중 인터뷰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첫 손님으로 김승환 교육감님을 모시고 요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보육 문제, 누리과정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예,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울림과 여운이 있는 마당으로 꾸며보시겠다고요.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제가 이제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시나 또 다른 이런저런 내용으로 오늘은 그 시 한 수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와 소설을 쓰시는 문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재능을 발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호사사 941 국민 대리운전.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이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한 주간의 교육 뉴스 토파보기 시간인데 이 토파보기라는 말이 참 생소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예, 토파보기는 토파보다 말 그대로 훑어서 살펴본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훑어서 살펴본다. 예, 예. 그러면은 한 주간의 교육 뉴스를 훑어서 한번 살펴보자. 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 되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알아볼 그 토파보기는 메르스로 이제 전국이 우리나라가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6월에는 휴업한 학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 확 예.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예. 예, 그 6월 28일 뉴스원 등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동, 원래 정확한 명칭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죠. 맞습니다. 일명 이제 메르스 여파로 휴업했던 학교들이 27일 만에 사실상 정상 수업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는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29일에 휴업하는 학교가 서울 지역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특수학교 하나 이렇게 두 곳뿐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육부의 공식 집계가 시작된 지난 6월 2일이었는데 6월 2일 149곳에서 시작한 유치원 학교 휴업은 6월 12일 2,903개 가장 많았을 때거든요. 아, 어마어마했네요. 거의 3,000개 교에 가까운 학교가 휴업을 할 때였는데 이후에 이제 조금 잠잠해지기도 했고 또 WTO라고 하는 세계 보건기구가 뭐 수업 재개 권고도 있고 그러면서 이후 이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예,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예. 어찌 보면 반갑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더 크게 번지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좀 많이들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토파보기 다음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는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진보 보수 양 진영 간에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날 국회에서 보니까는 20m 정도 거리를 두고 극과 극의 이제 토론회가 또 예. 열렸습니다. 온도차 또한 뚜렷했는데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악이라고 말을 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좋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예.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난 5월 18일에 그 우리 국민TV 오피니언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예.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앞장섰던 교총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교육감 직선제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대안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상세히 썼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시 2층에서 약 2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두 회의실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극과 극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2소회의실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연 교육감 선출 방식 이대로 좋은가 이 토론회 축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주의의 꽂힌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엔 최악의 제도로 증명되었다 이런 발언을 하자 참석자인 한 100여 명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예. 또 행사장 밖에는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 국세청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그리고 한국교총 회장이 보낸 대형 화환 7개가 놓여 있었다는데 토론에 왜 화환이 필요하고 이들은 왜 화환을 보냈을까요? 잠깐만요. 그 교육 관련 토론회인데 한국은행 총재, 국세청장,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화환을 보냈다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이유 없이 설마 보냈겠습니까? 같은 시각 바로 옆 제1소 그 회의실에서는 교육운동연대하고 교육혁명운동연대 등이 연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정부 여당하고 힘겨루기를 해온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옆 회의실에서는 교육감 선출 방식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새누리당이 토론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대답은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오늘 뗐고 예. 현대 민주주의 선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적 교양으로 무장된 시민들일수록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된 뒤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 주목한다. 그러시면서 직선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도 화환이 좀 많았습니까?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하고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도 이날 함께 공동 주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행사에는 화환은커녕 단 하나의 화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조가 되는 상황이군요, 정말. 예,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올바른지는 그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네요. 예.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 보도를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1일이면은 7월 1일. 7월 1일이죠. 예. 예. 국민운동본부에는 국어문화운동 실천협의회, 한글문화연대, 전교조,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등 무려 46개 한글단체와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해야 한 이유가 이 교육부가 작년 9월에 이제 학생들 어휘력 향상시키겠다면서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방침이다. 이것 때문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제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운동본부는 지난 7월 1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울의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자병기 교과서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다. 한글 전용 교과서로도 우리말의 뜻을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상임대표께서는 광복이후 한문 혼용에 익숙한 지식인들이 한글 전용 교과서를 반대해 왔다.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한글 전용 교과서 정책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고 예. 변성호 정규조 위원장도 그날 참석하셨는데 한자 병기가 이루어진다면 지나친 학습량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학업 부담이 가중되고 한자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교과서를 한자로 병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게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 중에 하나가 그나마 한글 전용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따님인 박근혜 정부 와서 한자 병기라. 저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교원 단체들 그 교원 평가 통합안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한겨레 등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교사 승진, 성과급 차등 이런 것을 이제 좌우하는 그 교원 평가를 통합하는 내용을 내놨어요. 예.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금 교원 단체들이 그러면 결국 교장 교감이 교사들의 인사와 보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정규조에서는 그 교장 교감의 평가 비중이 70%인 금평의 결과가 성과급과 연동이 되면 이들 교장 교감 다시 말하면 관리자의 교사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교사들을 비교육적 경쟁으로 내모는 교원 평가를 폐지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학교는 이윤을 내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예. 교원 평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경쟁 논리, 경제 논리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게 예.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연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나 판사 처럼 말로는 교사도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육 논리 대신에 왜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만 앞세우는지 답답합니다. 예. 판사들은 그 성과급 대신 수당 지급한다고 그러네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선 좀 우울한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밝은 뉴스 하나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등굣길 음악회가 열린다고요. 예.
연합뉴스 등 몇몇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7월 3일 서울의 신용산 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이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오전에 등교하는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오케스트라 동아리 등굣길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음악회는 메르스와 더위로 지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오케스트라 동아리 학생들이 틈틈이 연습해온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5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예, 멋지네요. 정말 신선한 그런 소식이기도 하고요.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몇몇 교육 뉴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밑줄 쫙 별표 3개 시간입니다. 대표님이 교육의원 시절에 국제중 저격수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영훈 국제중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훈학원의 전 이사진 해임이 확정이 됐어요. 예. 지난 6월 28일 연합뉴스나 로이슈 등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1심과 2심에 이어 3심인 대법원에서도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재작년에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영훈학원에서는 어떤 비리가 있었나요? 예,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은 성적 조작, 공금 유용, 금품 수수 등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비리 백화점임이 이미 확인되었죠. 예. 당시 김하주 이사장의 지시로 2012년 입학 전형에서 같은 법인 산하의 영훈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거든요.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서 입학 편의를 봐줬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것도 이제 모자라서 결국 부정 입학으로 밝혀져서 엄청난 비난이 또 쏟아지기도 했었잖아요. 예. 돌아보니까 2013년 1월에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 사배자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합격했음을 제가 질타를 했더니 예. 그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일을 오히려 일가 측은 가만히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입학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예, 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넘쳐도 너무 넘친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파고들었죠. 파고들었죠.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아들 등 이건 특권층, 부유층 몇 명 그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부정 입학입니다.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8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성적이 조작됐음을 밝혀냈죠. 참,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아니랄까 봐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신고자를 잡는다고 할까요? 당시 교육청, 보수 언론, 보수 세력 등이 저를 막 융단 포격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셨겠어요. 예. 그 내용이 2013년 6월 22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이 수상한 배려 귀족학교 반칙 스캔들 여기에 담아 있거든요.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은 자퇴했고 김하주 이사장은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정영택 이사 등은 왜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예, 정영택 이사 등은 이제 임원 승인 취소 처분 사유의 원인이 된 비행위의 실제 실행자는 김하주 이사장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들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임무를 태만히 한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또 당초 교육청 감사 결과 당시 김하주 이사장만 임원 승인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더 많은 그 비리가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원고들이 임원 승인 취소를 뭐 일괄적으로 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또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 후속 행위로 이루어진 그 임시이사 선임도 위법하다.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낸 거죠. 하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 3심 모두 패소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1, 2심에서는 정영택 이사 등이 이사회에서 영훈학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교육청의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예. 대법원도 정 이사 등이 김 이사장의 입시비리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 방만하고 안일하게 이사회를 운영해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원심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예, 솔직히 사법부가 그동안은 상당 부분 이사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다른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예. 그런 판결이 많아서 저희가 많이 힘들었고 비리사 그 근절이나 척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모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것을 강조하는 판결다운 판결을 한 거죠. 재판부는 영훈학원이 영훈국제중 신규 이제 교사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이 정한 공개 전형이라든지 신규 채용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이거를 이사들이 모를 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공정하게 임명 제청됐는지 살펴보고 부당함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이사들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립학교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이사장과 이사들의 연대 책임을 묻는 그런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많은 사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니까 사학의 공공성이 높아지고 또 투명성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제 그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김용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이번에는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는요, 투철한 교육 철학과 올곧은 신념으로 전북 교육을 이끌고 계신 분이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모셨다고요. 네. 김승환 교육감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JTBC 리얼미터가 주관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월간 정례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연속 6개월 1위를 한 교육감이십니다. 예. 또한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최근까지도 무상보육 즉 그 누리과정이라고 하죠. 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뜨겁게 교육계를 달군 화제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예.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의 대화 귀담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뜨겁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많은 사람들이 누리과정이라고 하지만 무상보육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육감님 청취자들을 위해서 누리과정이란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리과정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없습니다. 예. 이게 만들어내는 용어인데요. 그 새누리당 할 때 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때 공약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아이들을 무상보육해주겠다. 그거고요. 이걸 약속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예. 누리과정 하면서 사실 많이 우려먹었죠. 예. 우리 정권 차원에서 예. 그러다가 시행령을 통해서 시도교육청에 전부 예산을
퍼 넘겨버린 겁니다. 예, 오늘 하여튼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죠. 뭐 저도 좀 알고 있고 교육감님은 더 전문가시지만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오늘 토론할 내용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상 보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엄연히 교육과 보육이 분리된 나라입니다. 네. 교육은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으로 그리고 보육은 보건복지부, 시청과 도청, 어린이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유아교육은 유치원이, 보육은 어린이집이 맞는 방식으로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 보육법이 각각 제정된 상태죠, 교육감님.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현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어서 소관부처를 교육부로 정했고 현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것이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 조항을 신설하죠. 그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3세에서 5세의 아동의 보육과 교육 통합과정, 이른바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교육감님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데 더구나 교육감에게 아무런 그 감독권이 없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유초등, 중등 교육 예산의 상당액을 쏟아부으라고 하니까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땐 통일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부로 떠넘기는 거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좀 교육감님 제 설명이 좀 잘 됐나요? 네, 설명 완벽하게 하셨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셨어요. 네.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교육청이 빚을 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왜 이런 입장을 그동안 취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린이집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또 넘기는 거 그 근거로 지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조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 시행령 이 조항 자체가 상위법인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고 있거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행정기관, 그렇죠. 교육기관 여기에만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기관에는 교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지급해라 하는 것하고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 아닌데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그 상위법을 유린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보육이라고 하는 거 근거를 넣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근데 이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행령으로 집행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감 역시 한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나라 법제에서 정점에 있는 헌법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법률 이걸 준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교육감이 상위법에 위반해서 그 재정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제가 정부의 지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징후유기죄 고발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법을 전공한 교육감님답게 법률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하지 않은 건데 네. 하여튼 교육감님 이렇게 올곧게 소신을 지키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크게 그죠?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여론하고 또 성토하는 여론이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뉘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선 전북 지역 기독교 단체도 뭐 교육감님을 또 지지했네요. 네. 이건 좀 이례적입니다. 네. 생명평화정의 그 전북 기독인 연대 또 전북 교육연대 등은 교육감님의 입장을 아주 찬성하고 또 지지하고 나섰고요. 네. 그분들 말씀을 좀 살펴보니까 지방채 발행과 교육청 예산의 누리과정 전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신념은 지극히 정당하고 법정신의 수호 차원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제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전국적으로 지지 선언 및 운동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학이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또 평학이라고 하는 평등교육 실현 전국 학부모의 교육희망 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약 5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는데 이 교육재정 확대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 16일 전북 도예를 찾아서 기자회견까지 했고 또 교육감님도 찾아뵙고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 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등 앞으로 1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반대로 또 교육감님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예, 전북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이제 당사자니까 아무래도요, 그죠? 네. 교육청 로비를 점거 농성하고 뭐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네. 또 전북 지역 시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조차도 제발 현실적 고려를 해달라 뭐 이렇게 교육감님을 다그친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특히 언론에 많이 소개된 것처럼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네요. 네. 전북 지역의 한 국회의원께서 도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오늘 이 순간부터 어린이집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다. 다른 지역은 다 하는데 왜 전북만 안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김 교육감님의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교육감께서 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 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네, 들었고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확한 발언입니다.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누리 예산 지원 특위가 있는 모양인데, 그죠? 거기에 또 정아무개 위원장은 김 교육감님은 자신이 아니면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 그런 순교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이제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고행길을 가는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말도 나를 꺾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가진 소영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는데 이렇게 하여튼 교육감님을 둘러싸고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지와 반대가 명확히 구별되었는데 네. 뭐 이때 심정이라고 할까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저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이 예.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인 융단 폭격을 당하다 보니까 예. 상처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겠냐. 예. 그냥 건강 우려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아무래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크게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저를 이렇게 지지하고 이제 옹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왔지 예. 않습니까? 단체로 예, 예. 나오고 했는데 가장 이제 크게 저에게 지원 역할을 해줬던 단체는 교육국본입니다. 조금 전에 인용하신 예. 그 국민운동본부요. 예, 예.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줬죠. 그냥 예, 예. 전국 단위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이렇게 세력 판도를 놓고 보면 예.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 집단 그리고 저를 지원하는 그 집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격하는 집단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공격하면서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예. 김승환 교육감은 똑같은 전북의 아이들인데 아이들 차별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차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예, 그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관할권 내에 들어있는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할 때 그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취급을 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 시도지사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교육감이 관할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유치원이고. 근데 어떻게 관할권이 다른데 거기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오해하면서 공격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런데 그걸 몰라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알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개념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예, 무지라. 그리고 또 억지로 부른 게 뭐가 있냐면 영유아 보육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보육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보는 보호고 육은 교육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완전히 어거지를 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전부 이제 공격 소재로 삼은 것이고요. 했는데 저는 그 어린이집 아이들에 대해 차별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제가 3개월 것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그것은 이제 목적 예비비로 보낸다는 그 돈이었죠. 정부에서. 나머지는 편성 안 했는데 편성 안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금도 편성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월 보육액 22만 원이 계속 결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카드사 사이의 계약 관계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허위사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생긴 부분은 보육교사들 월 5만 원의 보육수당 그리고 어린이 운영자에게 들어가는 월 2만 원 운영비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아이들 보육비는 전혀 문제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공격하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허위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논리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고 또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나무 안 보고 좀 숲을 보지 못하는 정말 누구의 잘못인가를 좀 안 다음에 뭐 지지를 하든 공격을 하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교육감님이 그 어떻게 보면 우군이고 동지라고 생각했던 분들한테 그죠 공격이나 비판을 받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이었어요. 교육감님께서 문재인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에 이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 공동선언을 전격 발표하셨고 또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북교육청은 도의회와 조율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3일이니까 이게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그 이틀 전 일요일 저녁, 20일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이게 갑자기 만나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이제 가운데서 이 다리 역할을 했던 분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노현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님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저는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이제 지냈으니까요. 알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은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이러저런 기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 상대방 기질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리 역할을 광노현 교육감님으로 설정했던 것은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일요일 저녁에 이야기를 할 때 곽 교육감님은 저한테 지방채 발행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언급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절대 못하니까 이건 언급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표님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기는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니까 곽 교육감님이 그 다음날 월요일 바로 또 전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막판 조율을 하는데 그렇다면 화요일 날 문재인 대표님과 제가 공동선언을 할 때 그 자리에서는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그 언급을 하지 않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협력을 하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 정도 언급을 하겠다.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국민운동 본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단체들과 사전에 조율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하자고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나도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여유는 달라.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네. 6월 23일 날 공동 선언에는 그것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틀 지나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을 하면서 제가 지방채 언급을 했죠. 그런데 예. 그 언급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긴축 재정 원칙으로 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긴축 재정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이것은 울티마 라티오다. 그래 최후의 예. 수단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최후의 수단을 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고려 요소라 이런 뜻이죠. 네.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 1년 싸웠던 것보다 내년 1년 대비해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싸움이 크다고 판단했고요. 예. 지금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5월 13일 날 네. 2016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법률에는 근거가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또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은 완전히 파탄 난다. 예. 그리고 파탄 난다고 하는 것을 정권도 잘 알고 있다. 예. 오히려 정권은 그것을 지금 기도하는 거다. 그런 정의가 저는 이제 있다. 거기까지 다 읽어낸 거죠. 읽어내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1년도 또 나 혼자 싸워야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미친 겁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여러 교육감님들이 내년에 대비해서는 같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막상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예. 거의 뭐 매일 시위는 뭐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들이 이런 그 이런 그 파고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예, 그러면 원래 제가 뒤에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교육감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좀 바꿔가지고요. 그러면 교육감님 보실 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현재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네, 내년에는 올해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이며 아주 강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다른 교육감님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주시리라고 보나요? 네, 지금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1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13명이 다 공동 전선을 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한 10명 정도.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그동안 지난 1년 싸웠던 거는 양상이 다른 것이죠. 예, 저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교육감들께서 작년 10월만 해도 일치 단결해서 시행령의 신설 조항이 영유아 보육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정부의 밀어붙이기 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반발 이런 거에 직면하니까 갑자기 이제 몇몇 교육감님들께서 그 후에 각자 지역 사정을 내세우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타협의 길을 걸었는데 과연 그래도 13분 이상은 어렵지만 그래도 그 10명 가까운 분들은 교육감님과 뜻을 같이 할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야 뭔가. 이제 제가 내년 대비해서는 이제 계속 다른 교육감님들과 같이 의견 조율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해도 좀 시키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의무지출 경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본 결과 지금 희망사항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잘못된 거를 교관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그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표께서 핵심적인 것이 그 두 가지입니다. 약속한 게 하나는 무상보육 예산 관련 시행령을 폐기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당 차원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표와의 약속은 그 23일입니다. 23일이죠? 23일 거기에 그 공동선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의문시추 경비 네. 이것을 당력을 기울여서 막아내겠다. 네. 이 두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소신과 철학을 바꾸신 건데 네. 그러나 이제 일부에서는 과연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논란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법률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 공동선언이 있었다고 네. 하셨지만 네. 지금 보면 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네. 국회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네. 이 약속이 지켜지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정세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네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예예. 각 정당에서 선거 이슈를 내놓습니다. 예예.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을 수 있는 이슈는 뭘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무상보육 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무상보육 이걸 들고 나오면서 뭔가 야당도 프레임을 짜겠죠. 프레임 짜는 것은 여당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야당도 프레임 전쟁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 야당이 내세울 수 있는 프레임은 뭐냐? 그것은 약속 파기 정권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네, 실제로 약속을 계속 파기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키지도 못할 네. 약속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 정당이 예예. 이 무상보육 이것이 중요 핵심 쟁점으로 뜰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야당으로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각오를 가지고 대우를 정비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차기 대권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분께서 당 제1야당 대표로서 지방까지 내려와서 네. 약속을 해놓고 네네. 그걸 나물나라 한다. 그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예예. 네, 그 다음에 대통령 그 거부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권력 분립의 원칙상 이렇게 권력 간의 견제가 있고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 연방 헌법을 보면 네네. 미국 연방 헌법에서는 연방 정부가 법률안을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률안을 낼 수 없는 거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한 것이 대통령 거부권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도 주면서 거부권도 줘버린 겁니다. 이중으로. 예. 네. 그렇다고 해서 자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이 일단은 폐기되는 거잖아요. 폐기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할 수 없냐? 그건 아니고요.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네. 시행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예. 또 하나 이런 수단도 있죠.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을 자꾸 유린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언제든지 권한적인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시행령 문제는 조금 이따 네. 한 번 더 깊게 짚어보고요. 네, 네. 지난 3일 국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이제 문재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만나서 4가지 합의를 했네요. 네. 예, 어떤 내용이죠? 첫 번째는 네.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예,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고요. 예, 두 번째로는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 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예. 상향 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야,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입장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 전북 지역에서는 조금 많이 서운한가 봐요.
네. 예, 그래서 겉으로는 환영하면서 속으로 좀 불편한 기색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빠르게 그 23일 회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전북 지역 당인데 같은 새정치연합인데 그 어떤 당의 뭐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이런 지금 오해나 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교육감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듯한데요. 그런 이제 불만의 소리가 예. 그러니까 전혀 이유가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어느 정도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지방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예. 이게 일단 지방 정치권과 협의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중앙 정치권과 접촉을 했다. 그래서 결론을 맺었다. 지금 이런 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일부에서는 뭐 어떠니까 당은 개통이 있다. 예산 심의권이 도의회에 있고 또 유성엽 전북위원장과 이제 여기 아마 그 김광수 전북 도의회 의장님 같으신데 저와의 공동 회견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마치도 문재인 대표가 깜짝 쇼하듯이 와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하고 휙 올라가 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봤고요. 이런저런 또 일부 전북 도의회 또 교육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께서 우리 뒤통수를 때렸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네. 또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더 심하게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정치 편향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네. 소신인 듯 소신 아닌 소신 같은 행보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네. 표현까지 하셨던데 좀 오해를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건 제가 예.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 문재인 대표께서 약속하신 거 두 가지 있죠. 예예.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는 약속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예. 예를 들어 시행령 폐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당 아니면 야당이죠. 그것도 제1야당 대표가 약속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의무주식 경비 강제하는 거 그거 막아내겠다. 그걸 어디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중앙 정치 영역에서 막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그동안 이렇게 저를 공격하고 압박해 왔던 그분들이 내놓았던 그 안,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했다 그건데 그 판단은 사실은 정당에서 한 거죠. 예예. 이런 긴급 사안을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절차 밟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될 것도 안 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예예.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이제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하는 세력도 자기 목소리를 또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 일부 해명을 하셨어요. 취임 네. 1주년 맞은 지난 7월 1일에 네. 교육감님께서 소신을 굽힌 것이 아니라 잠정 휴정 상태다. 맞습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그 전북 지역 여론이나 또 교육감이 올곧게 가더라도 또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는 네. 게 필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워낙 우리 이 무상부용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갔다고 그래서 네. 여쭙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많이 못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듣겠습니다.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더 못한 시행령 정부의 문제, 또 네. 지방교육 재정 문제, 교육 분권과 교육자치 문제, 학교자치, 학교 통폐합, 또 혁신학교 문제, 네.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 또 국가교육위원회, 또 특히 몇 분들이 교육감님 모신다고 하니까 또 이런 질문해 주세요 하는 교육감님의 보다 진솔한 이야기 등 네. 이런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환 전북 교육감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 행복한 교육 세상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는 여운이 있게 또 울림이 있게 시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듣기는 해봤는데 강제로는 불가능하죠. 맞아요. 새 몇 마리 잡아다 놓는다고 과연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할까요? 억지로 잡아다 놓은 새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이 걸려도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저절로 날아와 서로 목청껏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잃어버린 메아리도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를 적어보았습니다. 예, 그럼 시는 어떤 제목으로? 메아리를 잃어버린 아이들.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아리를 잃어버린 아이들. 주거니 받거니 정답게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새처럼 고운 목소리를 아무리 예쁘게 던져도 메아리가 없다. 볼륨을 최대한 키워봐도 나 혼자 질주하는 일방통행. 아이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빠져있다. 귀에 꽂고 입은 흥얼거리고 손가락은 바쁘고 옹기종기 함께 모여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모두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아이들. 누가 이 아이들에게서 놀이터와 운동장을 빼앗았을까? 누가 이 아이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 가슴에 꽃밭이 사라졌다. 오솔길과 시냇물도 사라졌다. 숲이 사라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다시 지저귀는 새 노래를 들려줄 수 있을까? 몇 마리 새를 잡아다 놓으면 될까? 아니, 아이들의 사막에 꽃과 나무를 심어야 하겠지. 메아리가 살아 숨쉬는 숲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지. 그러면 저절로 새들이 날아와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지 않을까.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